안녕하십니까, 이타이 건설입니다. 제가 이제 뭐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냐면요. 앞에서 제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의 공통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교재 세 권을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. 그 세 권의 교재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꼽은 책이 송배전공학이라는 책입니다.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를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송배전기술사를 먼저 합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합격을 했는데, 뭐 발송배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이 송배전공학을 보지 않고서는 뭐 합격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서적이고,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좋고 상당히 구성이 잘 돼 있고요. 내용도 해설도 비교적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책이고, 또 전기 기본을 다지는데 또 가장 또 중요한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이 교재가 발송배전기술사의 기본서로 선정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,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,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이 교재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기본서냐, 이거는 발송배전에서 사용하는 교재지 건축전기는 이 정도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,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자, 제목 자체가 송배전이니까, 발송배전 기술사하고 이 교재의 내용하고 이 제목하고 타이틀이 좀 비슷하잖아요. 그래서 발송배전 기술사의 기본서로 쓰이는 게 당연한데, 왜 송배전인데 이것이 왜 건축전기에 들어가냐? 건축전기 안에 송전과 배전이 있느냐? 거기는 뭐 전력 간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분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송배전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렇지 않습니다. 이 교재 안에는 전력의 흐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. 뭐 전력을 생산하는 건 이제 발전기인데,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까지 전력을 보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분들은 뭐 우리가 건축물 안에 혹은 플랜트 안에 뭐 여기서 전기를 받는 쪽이지 보내거나 생산하는 쪽이 아니다,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는데, 그렇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게 왜 안 맞냐면요. 전기를 생산해서 건축물까지 보내더라도 건축물 안에서 다시 수변전 설비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받아서 다시 부하 설비까지 보내주잖아요. 그러니까 전력을 소비하는 거는, 오로지 소비하는 건 부하 설비만 해당이 되는 거고, 건축물 안에 있는 모든 전력 시스템은 송전, 변전, 배전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력을 받아서 변압기에서 변성하지 않습니까? 이 변전 설비죠. 그 다음에 변성된 이 전력을 가지고 뭐 분전반이라든지 여기까지 보내지 않습니까? 이게 배전에 해당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분전반에 다시 또 분기해가지고 분기선으로 또 보내잖아요. 이런 것들이 또 배전에 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송배전, 변전에 대한 이론들이 그대로 건축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,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없이는 건축전기를 합격하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렵다,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, 그 다음에 건축전기 기술사를 공부할 때는 뭐 굉장히 좀 짧게 했습니다. 뭐 이제 기간을 말씀드리면 뭐 상당히 이제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. 근데 저는 생각한 것보다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굉장히 좀 짧게 합격을 했고, 그 다음에 제가 합격했을 때 인원도 6명밖에 안 뽑았었어요.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합격을 했는데, 짧은 기간에, 그 짧은 기간에,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되죠. 뭐 1년 단위는 아닙니다. 개월 단위로 제가 공부했거든요. 몇 개월 안 됐는데, 그 짧은 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, 이런 송배전 공학이라든지, 제가 전 영상 칼럼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 용어 해설집이라든지, 그 다음에, 저는 이제 발송배전 기술사를 공부하면서 이 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이 책도 김 교수님이 쓰신 지 거의 한 15년,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가 공부할 때에도 이 책이 있었으니까. 이 책을 봤습니다. 이 책들을 거의 다 이해를 하고, 눈 감고도 이제 이 책의 내용들이 떠오를 정도까지 봤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나니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는 할 게 몇 가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축전기에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발송배전하고 구분되는 게. 뭐가 있냐면 조명설비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
반송 설비,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. 그 다음에 건축 전기에서 또 고유한 영역이 이제 그 전동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것들 할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만 외웠어요. 외우고 뭐 반송 설비 같은 경우 사실은 뭐 한두 개만 외우고 좀 귀찮아가지고 아예 안 했습니다. 안 했는데 이게 되니까 건축전기를 되게 쉽게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일반적으로 발성배전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 수험 기간이 한 2배 정도 이상 더 걸립니다. 뭐 발성배전 기술사를 1년 만에 합격했다고 하면 뭐 건축전기는 2년이고요. 뭐 건축전기설비 발성배전 기술사를 뭐 2년에서 3년 정도 했다라고 하면 건축전기는 그 2배인 4년에서 한 6년 정도. 뭐 보통 그렇게 보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책이 다 되고 나니까 건축전기를 굉장히 좀 쉽게 넘어갔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고,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렇게 지도를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가 저를 통해서 한 20분 정도 합격을 한 것 같아요. 그게 길진 않잖아요, 사실은. 그 단기간에 그 정도 합격했는데 그분들한테도 강의를 할 때 항상 이거를 먼저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먼저 하게끔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그 기본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교재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를 다지시고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전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책은요 총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14개의 장. 1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1장서부터 9장까지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. 잘 되어 있는데 10장 이후에는 그 내용이 좀 약합니다. 왜 약하냐면 10장, 11, 12, 13, 14장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요 너무 좀 함축을 했다고 그럴까? 뭐 예를 보호개전이라든지 뭐 전력 품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변전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 그거를 그 한정된 한 100에서 한 150페이지, 한 200페이지 분량 안에다가 한 2000페이지 되는 분량을 압축해서 늘려다 보니까 너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많아서 그 밀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1장서부터 9장까지만 완벽하게 하면, 열심히 하시면 10장서부터 14장까지는 봐야 될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처럼 그렇게 밀도가 높진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좀 약한 부분, 그 보호개전이라든지 변전설비 쪽이 좀 약한데 그런 것들은 다른 서적을 좀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한 권의 책이 완벽하게 기술사의 어떤 그 시험 범위, 그 공부 범위를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. 여러 가지 책들을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저는 항상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, 또 강의 현장에서도 제가 한 기본서를 한 15권 정도, 뭐 건축전기도 한 15권 정도 됩니다. 15권 정도 강의를 좀 드리고 있고, 또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다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도 거기다 아마 교재가 한 20권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강의를 드리고, 그 다음에 걔네들을 압축을 해갖고 본인 스스로가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저는 항상 이끌어 가거든요. 어쨌든 여러 권의 교재를 이제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하다 거기까지 갔는데,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다른 교재들을 계속 제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. 요번 이제 첫 번째 공통 과목에 대한 거 세 과목만 말씀드렸는데, 그거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뭐 부족한 부분 어디서 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. 여기서 이제 1장서부터 9장까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, 그다음에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1장서부터 9장까지 집중적으로 보시되,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장들은 조금 그 발송배전 분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요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,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, 그것들은 요 부분은 건축전기를 하시면 좋고요. 요 부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발송배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좀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이게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시면 책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거기 보시면 목차들이 나와 있어.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송배전공학의 목차가 1장이 뭐고 2장이 뭐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걸 보시고서 하셔도 되고, 아니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뭐 책을 안 사진 않지 않습니까? 책을 사셔서 보시면 되는데, 거기에 이제 1장이 뭐로 돼 있냐면 송배전 계통의 구성에서 송배전 계통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아주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들, 그냥 그 개념들, 뭐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계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간략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. 자, 그런데
제가 이거를 볼 때 이제 그냥 보시는 것보다는 자, 1장이 송배전 계통의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. 기술사 공부는요. 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금 3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책의 분량이 벌써 한 2,000페이지가 지금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거 말고도 2배, 3배가 아니라 10배 막 이렇게 분량이 된단 말이에요. 뭐 20, 3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면 벌써 기본적으로 그 봐야 되는 책의 분량이 10,000페이지, 15,0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해만 가지고서는 답안지를 쓸 수가 없어요. 내가 백지에다가 어떤 것들 기술해 나가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또 암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10,000페이지를 우리가 15,000페이지, 10,000페이지라는 그런 그 텍스트를 거기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우리가 외울 수가 있냐는 얘기죠. 그거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입니다. 천재라고 해더라도 그렇게까지 못 외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기술사 공부는 처음부터 촘촘하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, 큰 뼈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파악하시고요. 그 다음 단계 그 구성이 다 파악이 되시면 그 다음 단계에 이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. 그 어떠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는 뭐다. 이런 형태로 해서 큰 틀을 먼저 보시고 안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아요. 처음서부터 뭐가 해서 뭐 회로이론, 태분한의 정리, 밀만의 정리, 맥스웰 방정식 막 이런 것들 적용에 대해서 그거 다 공부해가지고 어떤 공식이 딱 나온 것까지 유도를 다 했어요. 그런 공식들이 수천 개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고요.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?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거는 불가능하다. 그래서 공부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앞에만 까먹고 뒤에는 안 보게 되잖아요. 그런 공부는 아니란 얘기죠. 그래서 그 말씀 왜 드리냐면 교재를 보실 때 먼저 그 책 소제목을 먼저 쭉 보셔야 돼요. 여기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교재 보시면 그 소제목들이 있고요. 그 소제목 안에 키워드들이 있어요. 서술형으로 쭉 문장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1개만 뽑는다면 2개만 뽑는다면 3개만 뽑는다면 그렇게 단어 형태로 키워드를 뽑아내세요. 뽑아내서 그 단어들을 키워드를요 목차 순대로 이렇게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서 이러한 형태로 쭉 키워드가 되는 것들만 쭉 모아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것만 봐도 이 30페이지에 있는 분량의 내용이 제가 지금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. 이것만 보더라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, 핵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다.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각각의 파트들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책의 큰 흐름은 내가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. 그런 식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 교재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교재의 대목차들을 그 대목차가 있고 소목차, 그러니까 대목차라는 건 1장, 2장, 3장 이렇게 돼 있죠. 그 다음에 1장에 들어가면 다시 또 소목차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소목차에 들어가면 또 소제목들이 있고 그 소제목 안에 어떤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는데, 기술되어 있는데 그 기술되는 내용 중에서 읽어보니까 여기서는 키워드가 이거더라. 그 키워드를 뽑아냅니다. 그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어떠한 뭐 한 20에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 한 2페이지, 3페이지 정도 압축이 될 거거든요. 그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을 것 같고요. 송배전 계통의 구성 1장은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송전 방식, 그래서 직류 송전 방식, 교류 송전 방식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송전 전압과의 관계,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건축 전기에도 많이 쓰이고 발송 배전에 쓰여요. 전압과 그 송전 전력의 관계는 동일한 전선의 굵기라고 했을 때 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 송전 전력이 늘어나니까 전압을 높이는 이유가 송전 전력을 많이 보내는 것, 즉 전선의 굵기를 가늘게 하는 것, 가는 굵기로도 많은 전력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내용 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건설비, 그 다음 우리가 그 계통의 전압을 정하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HVDC,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적용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그 내륙, 그러니까 제주와 해남 간에 그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HVDC를 깔아놨거든요. 내륙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들, 뭐,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,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뭐가 나왔는지를, 출력을 해서 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이렇게 해서 1장, 송배전공학의 1장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 송배전공학이라는 교재의 활용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송배전공학에 대한 제 1장에 대한 리뷰 혹은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